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대구로 불난다, 올해 주문액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누적 주문 거래액 2,480억 원 돌파, 공공배달업 중 단일 지역 기준 전국 1위라는 성과가 언급된 고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속 성장 요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림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 사업과 민생회복지원금, 대구로페이 할인 발행 등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실제로 대구로페이 예산이 없었던 올 상반기에는 대구로 위기라는 부정적 기사가 쏟아졌던 정과는 대조적입니다. 즉 대구로가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때만 주문량이 반짝 급등하고 종료되면 곧바로 하락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되었던 문제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대구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주문 건수는 2022년 266만여 건, 2023년 231만여 건, 2024년 207만여 건으로 2년 새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주문 금액 또한 2022년 631억 원, 2023년 570억 원, 2024년 517억 원으로 매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대구로는 민간기업 특혜 논란, 문어발식 사업 확정에 대한 우려, 대구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구로 사업은 2026년이면 운영 협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협약이 끝나는 내년 12월 전까지 향후 사업 방향과 전략 수립 등에 대해 깊은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대구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협약 종료 이후 운영 계획과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장기간 안 계신 상황에서 대구시정을 공백 없이 이끌어주고 계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로 사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에서 25년 현재까지 대구로 운영 현황 점검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대구로 사업의 당초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선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제 민간 배달앱에 높은 가맹점 수수료로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가맹점들께 편익을 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구로페이를 활용해서 좀 저렴하게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편익, 또 전체적으로는 또 지역의 골목 상권이나 우리 지역의 민생 경제를 살리는 또 사회적 편익, 이런 다방면의 목적을 갖고 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제가 또 후에 나오니까 저는 그 후에 제 말씀 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대구로는 거대 배달 민간 플랫폼의 독과적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문으로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구로가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정책적 지원이 있을 때는 조금 서비스 활용이 좀 늘어납니다만은 조금 이제 안정적인 어떤 사용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 다만 지역에 우리 점유율이 한 12% 정도 되면서 이런 공공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를 조금 해소하고 가맹점들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그런 효과는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행님 말씀하시는 수수료를 낮추고 또 편의성이 있고 이러한 대답은 주문량의 감소로 대답을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독과점 완화의 효과는 달성하고 있다고 보시지는 않으시죠? 이게 이제 배달 앱에 짧게 대답해 주시면 예, 예. 됩니다. 네. 12% 정도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아, 지역에서는 12% 예, 저는 예, 9% 1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다음 질문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체 시장 점유율은 지금 현재 한 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로가 독과점 완화라는 소기의 취지는 미미한 것이죠. 아직은 그 민간과 경쟁해야 될 부분이 네, 많다고 봅니다. 예. 현재 대형 민간 플랫폼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면서 자사 앱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종 주문 금액 혜택이라든지 배달비 면제 등에서 지역 공공 배달 앱이 민간 앱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굳이 공공 앱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서비스 질이 낮다면 네. 소비자들은 민간 앱을 선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이야말로 이렇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합니다. 사업 취지는 좋았지만 운영사의 투자는 미미하고 대구시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민간 배달 앱을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그동안 대구시가 대구로에 투입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5년간 저희가 한 96억 정도 우리 자, 프로모션비로 네, 지원했습니다. 대행님, 2026년 내년 편성 예정인 16원까지 포함하면 21년부터 6년간 10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그런데 실제 예산 투입 대비의 실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과연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로 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민간 배달앱이 한 10% 수수료면 저희가 한 4% 정도 받고 있습니다. 6% 정도 이제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아까 소비자들이 이용을 많이 함으로 해서 매출 증대 효과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행님. 수수료 절감 효과가 과연 지금과 같이 주문량이 작은데 소상공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지 체득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로는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저조한 주문량과 민간 앱의 높은 편의성에도 또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점주들이 입점을 꺼리고 있고 이렇게 또 입점 가맹점이 부족하니 소비자 사용이 또 늘지 않는 그야말로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대구로 배달 주문을 이용하는 주 이용층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30대, 40대 직장인들이 젊은 세대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대구로의 주 이용층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 그 가족들입니다. 이들이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많지 않은데 굳이 이들이 사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맞으시죠? 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2년 전에도 지적하고 대책을 계속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왜 아직도 프랜차이즈 입점이 저조한지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하는 앱이다 보니까 대형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 이렇게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이 되지 않는 점이 서비스 질 저하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중앙 정부의 이런 지역의 공공 배달 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중앙 차원의 전국 프랜차이즈 참여 그리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치킨 업계는 그래서 좀 대부분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많이 가맹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런
패스트푸드나 이런 네, 그렇죠. 커피 이런 쪽은 아직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네. 예. 지금 그러면 치킨 업계를 제외하더라도 그렇게 대행님께서 계속 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 실질적인 간담회가 있었다. 이 간담회에서 우리 대구시가 요청한 내용은 무엇이냐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언제 어떤 식으로 간담회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경제국장이 좀 답변. 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예. 경제국장이 네, 거기서 답해 주시면 돼요. 네,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모호한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의원은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구로의 대중성 확보는 물론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 또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운영 주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시민생활 플랫폼 대구로 업무 협약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예. 제6조 서비스 사업자의 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항 협약 기간 도래로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는 그대로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인성 데이터와의 협약이 정확하게 내년 언제 끝납니까? 내년 말까지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31일부로 협약이 종료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협약이 종료되어도 인성 데이터는 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가진다는 이 조항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행님 간단하게 우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십시오. 첫째, 협약이 끝나면 원래 사업자가 교체가 가능해야 하는데 지위가 존속되면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해 교체가 주십시오. 가능합니다. 가능하십니까? 네. 둘째, 기존의 회원 정보 등의 데이터 정보를 민간이 계속 쥐고 있으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소유권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협약 기간이 끝나도 지위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건 기간 종료의 의미를 없애고 민간에게 특혜성 독점권을 준 조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공공 배달앱에 대한 독점적 지유권은 사라집니다. 개인이 민간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들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위는 자, 인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 대행님, 이 세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는 이 협약에서 핵심 권한을 민간 운영사에 넘겨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명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상표권은 저희가 회수할 겁니다. 공공 배달앱에 대한 상표를 하지 못하도록. 네. 예. 예. 이 사업이 만일 잘 되고 있다면 이 조항은 치명적 독소 조항이 되었을 것입니다. 차후에 이 조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제15조 협약상 지위 양도 금지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제2항 서비스 사업자는 시의 사전 승인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자, 대행님, 최근 서비스 사업자가 누적 적자로 인해서 사업을 매각 또는 중단하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동향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들은 내용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운영사와 소통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저희 쪽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운영 중단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는 대표이사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의사를 확인해야 될 것 제가 다시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전 승인 없이 되어 있는데 왜 제가 들은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맞다면 왜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이런 말을 함부로 바깥에 하고 다닐까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좀 부탁을 확인해야 될 상황. 확인 좀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자, 15조에 따르면 인성 데이터가 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 서비스 사업자가 협약 종료 이전이라도 매각이나 중단 의사를 밝혀온다면 대구시는 어떠한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협약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거고 인성 그러니까 사업 운영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새로운 양도라든지 저희가 사업을 인수함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네, 확실하게 검토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손해 부분이 되는지 확실하게 검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 운영 중단 여부부터 파악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면 2026년 협약 종료 이후에 대구로 사업의 방향과 계획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테크노파크에서 대구로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셨습니까? 예, 보고 네. 받았습니다. 해당 컨설팅에는 대구로 사업이 단기적 성과는 부진하더라도 공공적 가치 측면에서 앞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구로 사업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구 지역이 특히 자영업자가 많고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편익이나 아까 골목 상권 활성화에 우리 시 예산이 직접적으로 역외 유출 없이 오롯이 시민들께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 배달앱에 대한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금 공공 배달앱에 대한 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본 의원이 말하고 있지만 예. 시의 뜻하고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하고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의 말씀을 체감을 느끼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로를 계속 운영할 생각이시라면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맞으시죠? 한번 예, 그렇죠. 조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봅니다. 예. 우선 협약 종료가 불과 1년 남은 상황에서 운영 방식이나 구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고 전반적으로 말씀 주신 부분의 운영 상황을 진단을 해서 예. 사업 형태나 운영사 선정 그리고 수수료 부분 아까 가맹점 수수료 부분 조정이나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네.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좀 미리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그러한 질문을 드렸는데 기존 사업자 운영자의 재계약을 할 것인가, 재협약 체결 여부, 그다음에 이번 상임위에서 언급되었던 복수 운영사 체계 도입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 면밀하게 검토를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재협약이든 신규 공모든 민간 운영사 선정을 통한 사업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지난번 육정미 의원님께서 지적해 오신 대구시 지분 조정 가능성, 소유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구시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공공성, 이게 공공 배달앱이라는 특성상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든지 상표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 취지가 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분명히 재설계 수준의 그러한 내용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어르신과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메뉴를 좀 단순화시키고 직관성을 높여서 예컨대 대구로 라이트 앱 네. 버전과 같은 간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배려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별도 앱을 설치하는 문제는 또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하고 운영사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 점도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예. 보다 세심한 정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권한대행님 조금 전에 수수료 인하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다 지자체 공동 개발앱 운영사인
땡겨요와 먹개비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요 배달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목개비가 1.5% 정도. 예. 네, 또 알고 땡겨요는 있습니다. 2%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배민은 매출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로도 수수료 인하나 매출 규모에 따른 수수료 차등 적용과 같이 배달 중개 수수료 조정에 대한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최소한의 그래도 민간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한 민간이 적자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만 이게 사용자 횟수가 늘어나면 결국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것과 연동해서 수수료를 조금 조정한다든가 아까 매출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수수료를 운영 방안에 대해서 네. 추후 검토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 검토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낮춰진다고 해도 수수료가 지금 2% 정도 되잖아요. 2%입니다. 예. 근데 주문량이 사용자가 없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그럼 예. 더 낮추어서라도 많은 주문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방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연동되도록 그런 방안을 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서 공공 배달 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운영사도 지속적인 투자와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운영사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대구시의 입장과 향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프로모션을 저희가 해서 사용자가 늘어난다면 수익 구조가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에 일정 부분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마일리지를 통해서 뭔가 시민들한테 이걸 또 환급을 시켜준다든지 그래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와 투자가 같이 연동되도록 시민들께 돌아갈 이렇게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운영사의 투자가 지금 부족하니 이러한 일이 있는데 운영사의 투자는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단과 함께 이 운영사가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대구로 택시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한 대행님, 대구로 택시 자주 타시나요? 예, 뭐 몇 차례 이용한 적이 네, 있습니다. 타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편리하시던가요? 뭐 크게 민간 앱에 비해서 불편함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예. 저랑 의견이 또 틀리시고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의견이 틀립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3년에 10월 시정 질문을 통해서 대구로 택시의 지도맵 불일치 문제와 기사 배차 방식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개선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일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도 앱을 여러 사람이 다르게 쓰다 보니까 뭐 위치 정보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T맵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위치 정보가 정확하게 확인이 돼서 지금 그런 개선을 했었던 게 있고요. 예. 자, 그러면 권한 대행님 답변처럼 이렇게 호출 시스템이 지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여야 할 텐데요. 시스템 개선 이후에 호출 수가 좀 늘었나요? 뭐 하루 평균 2.4건에서 크게 획기적으로 늘지 않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가 아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배차 방법이 개선된 이후에는 2024년 1월에는 1일 호출 수가 5,497건, 지도 맵이 개선된 2025년 6월에는 4,776건으로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 지적했던 2023년 10월에 6,779건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자, 시장 권한 대행님, 이렇게 시스템이 개선되었는데도 호출 수가 더 떨어진 원인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로 페이하고 연동이 되는 측면도 있고 페이 발행 규모가 줄다 보니까 이제 이용률이 줄는 것도 있고 배차 방식에 있어서 아무래도 카카오 민간 택시 앱보다는 네. 호출 성공률이나 배차 시간이 조금 자, 늦다 하는 좀 불만을 듣고 앞으로 있습니다.
네, 대행님 앞으로 지금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네. 대구로 택시에 그만한 개선이 있음에도 이렇게 호출수가 떨어진 거는 대구로 택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 전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구로 택시의 호출 수 감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23년 1월 도입한 대구로 택시 첫 탑승 쿠폰을 통해서 대구로 택시 호출 수는 2023년 3월 1,444건 최고치로 이때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2025년 3월에는 4,702건으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같은 기간 대구로 택시 가입 기사는 49% 증가했지만 호출수는 오히려 반토막이 났다는 점에서 대구로 택시 서비스의 실질적인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시기에는 일시적인 호출수 증가를 가져오지만 시민들이 대구로 택시를 선택하는 경향은 여전히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하는 정책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예. 현재 대구로 택시 한 대당 하루 호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호출수 상향 목표치는 얼마로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루 한 대당 2.4건 정도 호출이 되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목표는 따로 없습니다만은 기본 저희 정책 방향은 아까 호출 수수료 우리 택시 기사분들 민간의 앱에 비해서 택시 호출 앱에 비해서 이제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좀 낮춰서 네. 경쟁 구도를 통해서 지역 택시업계나 시민들께 편의를 주겠다 하는 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택시는 하루 호출 건수가 20건에서 30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로 택시가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출 성공률이나 배차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저희는 네. 이제 선택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강제 배차 방식인 카카오 그 호출 앱보다는 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자, 사실입니다. 그게 강제 배차 방식이 아니고 AI를 통한 최신 배차 방식이고요. 대구로는 아날로그식 배차 방식입니다. 예. 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대구로 택시를 더 많이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혁신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선 비용 측면에서는 이미 이제 많이 민간보다는 저희가 수수료도 없고 호출 수수료 없이 아까 대구로 페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할인 효과가 있는데 아까 서비스 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호출 성공률이나 그 대기 시간, 배차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023년 7월에 대구로 택시가 자사 대구로에 광고판을 부착한 택시에만 3초 먼저 호출을 배장하는 규정을 도입하면서 카카오 택시 운전자의 공분을 샀고 실제로 호출 시간을 3초 늦게 배정받은 택시들은 사실상 손님을 제 시간에 받지 못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시장 권한 대행님은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좀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배차에서 3초라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인데요. 배차 시간에서 3초 지연이라는 것은 사실상 배차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권한 대행님도 여기에 동의하시는가요? 예, 뭐 경쟁하는 체제에서는 시간이 곧 맞습니다. 원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대구로 택시의 평균 배차 시간이 얼마입니까? 콜까지 호출해서 수락할까지 한 10초 정도. 그렇죠. 예, 정도가 그렇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택시의 평균 배차 시간을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카카오 택시의 평균 배차 시간은 6.6초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대구로 택시의 배차 시간은 카카오 택시가 아까 말씀하셨죠, 10초라고 3.4초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3초 이상이면 택시 기사님도 대구 시민도 대구로 택시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3초를 더 기다려서 대구로 택시를 이용할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예, 민간을 네. 선호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카카오 택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기반 배차 시스템을 도입해서 배차 시간 6.6초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AI 배차 시스템은 호출이 발생한 요일, 시간대, 기사의 일평균 콜 수락률, 과거 운행 패턴 등 30가지 변수를 분석해서 기사와 승객의 매칭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대구로 택시가 좀 더 빠른 배차 시간 확보를 위해서 AI 기반 배차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최신 뭐 배차 방식이 또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배차 시간을 줄이는 대안으로서 충분히 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권한대행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로 택시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AI 기반 배차 시스템 도입과 차별화된 기능 개발, 자발적인 호출수 증가를 위한 장기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장 권한 대행님께서는 대구로 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혁신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구로 택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대구시 교통 체계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로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지역 상권을 잇는 생활 기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면 예산만 삼키는 디지털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점검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에게는 힘을,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이 원칙을 기준으로 대구로 사업을 재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종욱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 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10분 이내에 본 질문과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정미 의원입니다.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대구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고 초기 출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 주체가 더 이상 우리 못하겠다라고 뒤로 자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사실은 앞에서 다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권한대행님 자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다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추가 질의, 보충 질의라는 방식으로 저도 이런 좀 방점을 찍을 수 있어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초기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이제 배민이 막 뜨기 시작하면서 경기도에서부터 해가지고 배달 특급입니까? 공공 배달 앱 사업이 거의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됩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물 먹는 하마처럼 굉장히 문제거리가 되었었지만 현재까지도 어쨌든 투입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자를 만나서 운영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21년도에 배달 앱 1억 공모하고요. 21년도 4월 8일 지금 하고 있는 인성 데이터 단독 그래서 전에 22년도부터 사업자를 공모하고 그리고 선정합니다. 인성 데이터가 선정이 되죠.
선정되는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공공배달 앱 사업을 선정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의 지속성입니다. 왜 지속성이냐면 처음에 기반을 잡게 하기 위해서 일반의 수수료가 만약에 A라면 10이라면 그 수수료를 낮춰주고 목표는 우리가 다 공히 인정합니다. 높은 수수료에서 시달리는 소상공인 실제적으로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분들의 수익 부담을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독과점 구조 안에서 또 하나를 내세우는 게 있죠. 여기에서 발생한 세금이 다른 데 가지 않는 걸 막을 수 있는 지역업체를 뽑는다. 이건 사실은 자세히 들으면 뒤에는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하자라면 초기부터 어떻게 그 업체가 들어와서 그 수수료를 낮춰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그 낮아진 수수료를 분담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운영하는 업체가 지속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목적은 뭐냐 하면은 낮춰진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애를 가장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따져보겠습니다. 대구시가 과연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22년도에 공공배달앱 사업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약서 상에 있어서는 권영진 시장 때입니다. 공공배달앱 선정하고 사업하는데 특기 시비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지올이라고 오토바이 퀵을 서울에서 하는 업체였습니다. 대구에 본사 이름을 두고 있지만 업체들은 그렇게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여러 가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어떤 사업의 특혜라가 아니라 장점들을 자기 기업에 끌어올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려고 주소도 여기 두고 저기 두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았는 로지올은 서울에 두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일단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을 22년 3월 2일 날 계약을 하죠. 권영진 시장님과 데이터 대표이사 황인혁 씨가요. 그래서 24년 6월 30일까지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돈을 수십억 넣었다 하더라도 해봤는데 우리가 어렵네라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사업을 기획한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앞세우고 뒤쪽에서는 누구의 이익을 챙겨주는가를 문제 삼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특히 그렇습니다. 100억이란 돈이 지금 25년 11월입니다. 100억을 그럼 소상공인한테 나눠주시기 그랬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세워두시고 지르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전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상표권 어쩌겠습니까?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표권 우리가 가져올 겁니다 하셨죠? 공동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입니다. 또 그러면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매수권이 있어서 상표권조차 돈 주고 사오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자 제8조에 대구로 상표권 시와 서비스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협약이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업체를 또 바꿔요. 바꾸는데 인적 분해를 합니다. 인적 분해를 저도 이거 하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십시오. 법인 이름이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공공배달앱 사업에서 선정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처음에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하는 과정에서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운영 역량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예, 지속 운영 역량 그렇죠. 이 사람이 끌고 나갈 수 있는가? 예. 그래서 복지 사업을 해도 복지법인에 법인 뭐라 그랬죠? 책임비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복지 사업을 해도 예를 들어 건물복지관을 A 법인에서 해도 법인 충당금이가 돈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무슨 의미냐? 이 복지 사업을 해도 이 복지법인 단체가 이것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를 봅니다. 그래서 그 자본금도 보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전체를 다 봅니다. 그렇게 봐서 공모를 했죠. 그래서 인성 데이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23년도 이 사람들이 세상에 통법인을 분할 합병 꾼들입니다. 죄송하지만 명예훼손하세요. 해서 인적 분할을 합니다. A 모 법인이 인적 분할하는데 이름도 우리가 써볼 수 있도록 인성 데이터 똑같이 합니다. 앞에 수가 주식회사 인성 데이터 했다면 뒤는 주 인성 데이터 이름이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관로주하고 주식회사를 붙이는 거 다 다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인성 데이터 5가지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법인 자구봉하고 다 달라요. 규모가 더 작아집니다. 그렇게 홀랑
공공에서 공모해서 모든 시민들이 쳐다보는 이 사업에서 홀랑 작아진 엄마하고 계약했는데 딸하고 계약해갔다고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는데 그대로 승인해 줍니다. 계약서에도 문제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상표권 산다고 또 하시면서 예산 올려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대구를 그렇게 할 때도 문제 있었다고 했고 협약 자체부터가 업체에 유리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작업을 했는지 바로 그렇게나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구로 페이조차도 여기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움직이셨죠. 너무나 반대가 심하니까 거기 무산됐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인터넷상에서 대구로 페이라고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충전해서 사실 노인분들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조차도 뭐 100% 모두 거기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민생활 플랫폼 협약 기간을 다시 협약을 하죠. 협약이 계약입니다. 22년 3월 2일에서 24년 6월 30일 끝났어야 할 대구형 배달 플랫폼 사업이 이 당시까지도 이미 제가 했을 때 1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 숨어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시 따지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24년 6월 30일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이란 말을 거창하게 달고 5만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23년 이 앞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4월 27일에서 26년 좀 전에 답변하실 때 11월 30일이 협약 종료라고 하셨는데요. 명확하게 아셔야죠. 이게 얼마나 말이 많은 사업인데 계약서에 협약서에 26년 12월 31일입니다. 예, 한 달 정도는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년 말까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구구하게 이거는 잘해라 못해라 그러려니 안 그러니 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제적으로 민간 배달을 하다가 완전히 실패를 하고 그리고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사실은 자체에서 법인을 세워서 또 합니다. 그게 또 실패가 납니다. 그래서 다자 민간들을 끌어들이면 저는 지금 와서 앞에 문제점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 물먹는 한마디는 들어가지 않고 뛰는 업체가 있습니다. 실제 기업의 업체가 대구 지역의 업체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요번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들여 그 사람을 사업자를 주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공공 경쟁 입찰을 다시 해서 경쟁에 붙이십시오. 이 사건이 이 상황이 지속되고 누군가가 이 상황에 결부되어 있는 사람이 정치권에 나간다고 할 때 이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복잡하기도 아직까지 끌고 있는 저 멀리 있는 우리 사건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 저도 잘 알고 경제부장께서는 지금 저쪽에 앉아 계시고 그 당시 경제부장께서도 저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저 두 분들을 폄훼하거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미루지 마십시오. 이거는 바로 즉시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으로 민간의 업체가 많으니까 경쟁부처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주 다시 운영사가 지정되는 절차가 있으면 투명하게 경쟁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